2016년 코리아 혁명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강제적으로 퇴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아마도 사흘을 전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6월 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리아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만 이제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장기 불황에 돌입한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에 걸쳤던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닦는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에 298조의 국가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말에는 645조 원 정도가 빚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려 347조의 빚을 졌습니다. 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665조 원의 가계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려 6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계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고 엄청난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4대강 개발로 인하여서 수십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이 증가되고 복지비나 교육비가 증가됐습니다. 더더욱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령연금을 이제 신설하고 국가 장학금을 이제 퍼붓게 되고 또 말할 필요 없이 국방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토건사업과 복지정책, 국방비에 엄청난 국가의 빚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는데 이래 더불어민주당도 공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가 부채 증가로 말미암아 빚쟁이가 되어가고 가계가 부동산 투자로 빈털터리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 더불어서 함께 공모를 한 것입니다. 이제 2016년 코리아 혁명을 통해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야권은 국가의 부채와 가계부채를 줄이고 한국 경제를 일으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언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대항한 경제정책 자체가 그들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복지정책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복지를 늘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국가와 빚을 내서 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이 가계도 부동산에 엄청 투자를 하므로 가계 빚이 이렇듯 1,300조를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빚내서 국가 살림을 하고 가계가 부동산 투기를 할증할 때 더 민주당도 여기에 경고를 하고 대항을 하고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함께 무난하게 공부함으로 제1야당으로서 자기 기득권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가계의 건전한 재정을 책임져야 할 야당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투쟁하고 언론이나 그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리기보다 야당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계 부동산 투기나 또는 국가의 그런 재정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데 있어 그들은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4.13 총선 때 야당이 그동안 정부나 여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가계 부채가 많은 거나 국가 재정이 많다는 걸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강력하게 이슈화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출범한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할 필요 없고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비극적이지만 2016년 코리아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 국가 경제나 그리고 가계 경제는 이제 정말 고통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가계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천문학적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로 생활비로 썼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건 사람의 빚내서 했고 박근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령연금이나 대학생 장학금, 교육비, 복지비에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썼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 국민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2016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야권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가 이제 살아날까 여러분 생각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 고령화에 돌입하게 됩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 그동안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이 왜 일어나느냐? 모두가 지적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 특별히 재벌 경제가 성장함으로 일본의 중요한 기업들이 한마디로 쇠퇴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내서 토건 사업을 하고 가게가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서서히 그리고 나중에는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부동산 시장에 이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로 인하여서 점점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터진 조선, 해운, 그리고 화학, 건설, 그리고 더 나가서 전자, 가전,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루었던 그런 패턴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중국이 이루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재벌이나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한국 국민과 그리고 가계 그리고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